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허그 일병 구하기 나섰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에 이어서 허그 일병 구하기가 나왔습니다. 국토부 허그 검색을 해보시면 위기의 허그 일병 구하기 국토부 4조 원 규모 유상 증자 나섰다. 전세 사기 급증에 보증금 반환 사고 급증해서 허그 채권 잔액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허그에게 4조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의해서 국토부 보유한 한국도로공사 주식 3억 5,964만 7,546주를 현물 출자하고 여기에 허그는 또 주당 5,000원의 8억 주를 신규 발행한다. 여기에 플러스로 허그 채권 발행도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기업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주식 또는 채권 또는 대출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허그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도 기업이죠. 근데 채권 발행하고 주식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왜냐면 허그 재무 상황이 이렇게 될 상황이니까. 왜냐면 대위 변제금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라서. 물론 요거는 조금 떨어지긴 했죠. 대위 변제금은 이렇게 늘어났고 요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순손실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요만큼 나오진 않았고 4조 조금 넘게 나왔는데 뭐 9천억까지 안 나오더라도 그만큼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2조예요. 근데 허그 보증 규모가 60배에서 70배로 늘렸죠. 5조에 60배면 얼마예요? 300조에서 350조가 돼야 되는데 얘가 2조로 줄어버리면 보증 배수를 70배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140조밖에 안 돼요. 근데 허그가 지금 전세 사기 위주로 손실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전세 보증보험 외에도 분양 보증도 하죠. 중도금 보증도 허그가 합니다. 걷어서 살리게 하려고 요거 허그한테 더 많이 떠넘겼잖아요. 그러니까 허그는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올해 채권도 발행하는 거고 그리고 유상증자도 하는 거다. 근데 문제는 1월에만 3천억이랍니다. 올해도 만만치 않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행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허그는 지금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 끌어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자금 경색이 왔을 때는 당연히 긴축 재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보증 거절 사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골세 하지 마세요. 집주인이 여골세 해준다고 하면은 단호하게 거절하셔라. 왜? 여골세하고 보증보험 가입했는데 막상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지금 보증보험 가입하면요 2년 뒤에 받는 거죠. 2년 뒤에도 허그가 그렇게 지금처럼 널널하게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냐. 작년에 어마어마했죠? 올해도 못지 않을 거죠? 내년은 어떨 거예요? 내후년까지 허그가 돈이 있을까요? 아무리 유상증자하고 아무리 채권 발행하고 그러더라도 그럼 결국에는 세금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텐데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면 또 은행권 쥐어짜가지고 뭐 조성해가지고 또 허그 살리기 뭐 프로젝트 들어가고 할 텐데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이하게 돈 쓸 수 있을까요? 태형건설 보시면 답 나오죠. 태형건설 워크아웃 초창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네가 그딴 식으로 하면은 채권단들이 왜 워크아웃 해주냐. 그러니까 채권단들이 강하게 반발하니까 가지고 있던 주요 재산들 이런 것들도 내놓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SBS 지분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허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렇게 되면은 더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다. 타이트하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보증해줄 때 깐깐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은 깐깐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억 집에다가 8억 전세 들어갔어요. 전세 사고 났어요. 그래 8억 돌려줄게. 100%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주변 시세는 7억인데 그 전에 집값이 15억이고 전세가가 10억이었는데 집값 떨어지고 역전세 하면서 한 3억 떨어졌어요. 근데 집주인 3억을 돌려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 2억만 돌려줄게. 대신에 요 1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한테 월세 주는 형식으로 이자분 내줄게. 8억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이걸 토대로 보증보험 가입을 해라. 딴 데는 7억인데 내가 8억으로 받으면은 너가 1억 더 위험할 수 있잖아. 그럼 보통 이런 집 해요 안 해요? 안 하는데 얘가 있잖아요. 얘가 있으니까 그래 어차피 위험한 거는 허그에서 보증해주고 부당한 것에 대한 부당한 이자는 집주인이 돌려준대. 그러면은 내가 굳이 이사 나가면서 복비 쓰고 이사비 쓰고 또 거기 가면 또 적응도 해야 되고 이거저거 가구 버리고 사야 되고
뭐 등등 이런 것들로 골치 아파요. 이것도 그래도 한 몇백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느니 에이 뭐 손해보는 것도 없는데 보증보험 가입됐으니까 안심할 수 있으니까 주변 시세 7억인데 어차피 이자분도 집주인 돌려준단다. 아이 그냥 8억에 하십시다. 근데 딴 데는 모르더라도 여기 입장에서 어때요? 옛날에 깐깐하지 않으면 그냥 8억을 돌려줬겠죠. 8억분에 대해서. 근데 깐깐하게 보기 시작하면은 여기 8억인데 주변 시세 내역을 봅시다. 집주인이 왜 이자분 주고 있어요? 그럼 이거 왜 7억짜리인데 우리한테 8억이라고 사기쳐가지고 보증보험 받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보증보험 가입하신 소비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증보험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죠. 허그가 보증 안 해주려고 심지어는 전입신고 늦게 했다고 그거 보증 안 해준 사례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입신고 이삿날 안 했으니까 보증은 못 준다. 신정동의 빌라로 전세로 들어간 직장인 김모씨 길거리에 남게 생겼다. 전세 사기 수법에 당해서 2억 5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몰렸다. 근데 허그에서 취급하는 안심 전세 대출 받았고 전세 반환금 보증까지 가입했으니 설마 보증금 날리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요일 오후에 늦게 이사해서 당일날 전입신고 못하고 월요일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았더니 허그가 요걸 트집 잡아가지고 못 돌려준다. 그러니까 앞으로 펼쳐진 미래는 간단합니다. 허그가 굉장히 위험해졌어요. 매우 가능성이 적은 이야기지만 그대로 허그를 냅두면은 허그 지금 막 채권 발행하고 유상증자 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든 지금 살리겠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사주가 터지니까 올해 부랴부랴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올해 부랴부랴 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자금이 굉장히 없단 소리예요. 돈이 없으니까 저러고 있단 소리예요. 근데 올해 보증사고는 더 터질까요? 덜 터질까요? 1월 경매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사고는 더 많이 터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작년에 사주였는데 올해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매우 적은 가능성으로 허그가 파산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사라지겠죠. 왜냐면은 공기업이고 워낙 허그가 여기저기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허그가 아니면 못하는 것들도 많고 그러면은 허그를 살리기 위해서 은행 쪽에서 뭐 펀드 같은 걸 조성을 하든 아니면 국가에서 철세를 쏟아붓든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증보험을 예전같이 못 해주겠죠. 근데 전세가구 이자 부담이 2배가 됐습니다. 원래는 전세가구의 이자 부담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값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자 부담이 2배가 됐는데도 지금 전세가가 올라간다 난리치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줘서 그래요.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니까 허그 대위 변제금도 늘어나는 거고 허그에서 대위 변제 못 받는 사람들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데 임차권 등기도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자 부담으로 따지면은 전세가가 7억 하던 게 지금 한 3억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집주인이 여력이 2억밖에 못 돌려준다고 하니까 5억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면 이렇게 되니까. 더 떨어져야 돼가지고 내려간 것들. 근데 집주인이 이렇게 된 것들은 다 이거 터져버리니까. 근데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이게 진짜 가격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자 부담이 2배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그럼에도 해주는 이유는 간단한 게 보증보험 때문이에요. 보증보험이 없다면 세입자들이 굳이 저렇게 위험한 가격에 해줄 이유가 없다. 특히 갱신 같은 경우 있죠. 전세 갱신 같은 경우 요즘 이중 가격 형성되어 있다고 저희가 말씀 많이 드렸죠. 반포 자이나 이런 데 가보더라도 갱신 가격이 신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이런 데 가보더라도 11억대 전세 거래는 다 갱신이에요. 신규 거래는 9억도 나오고 10억도 나오고 10억 중반까지도 나오고 그런데 11억대는 다 갱신이에요.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세입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불안하는 이유는 허그 보증보험 때문입니다. 근데 허그 보증보험이 깐깐해져가지고 그런 것들 다 걸러내기 시작한다면 전세가 지금처럼 버틸 수 있을까요? 전세가 못 버티면 어떻게 돼요? 시장 무너지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전세가가 버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실거주 의무 유예 3년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수분양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건설사를 위해서다. 수분양자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전세라도 끌어다 써가지고 건설사 무너지지 않게 살려라. PF 정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PF 정리한다고 하는데 우르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전세입자들 돈으로 일단 들어가 잔금은 내. 잔금 못 내면은 건설사가 망하니까 일단 잔금 내. 그 다음에 3년 뒤에는 수분양자가 전세입자들한테 보증금 못 돌려주고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고 일단 지금 전세입자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그거로 잔금 내도록 만들어.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도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전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마련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신축 아파트 가격 지금 보시면은 돼요 그게? 전세가율이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럼 잔금 못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세가 못 떨어지게 하고 있는 거고 계속 공급 부족 어필해가지고 전세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런 상황인 거고 보증보험이 깎아내리면 전세가는 개작살 날 수밖에 없다. 전세가 개작살 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경매요? 매우 우스운 수준입니다. 아까 경매 3, 40조 말씀하셨죠? 그 이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올라간 집값이 얼만데 그거에 따라서 감정된 가격으로 물릴 거잖아요. 지금 거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나와도 그 규모는 쭉쭉쭉쭉 늘어날 수밖에 없고 현재 그냥 10조 이야기한 것도 1금융권에 물린 것만 10조예요. 근데 2금융권에서 빌려가지고 무리해서 산 사람들 없을까요? 예전에 집값 올라간다고 27억짜리 음마 23억, 24억 사채 써가지고 산 사람도 있어요. 유일하게 버티는 게 전세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세가 버티니까 언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호가보다 2천 높아도 집 샀다. 전세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집을 산다. 전세가가 계속 오를까봐. 이딴 기사들을 왜 계속 내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해봅시다. 23억짜리 매물이 나왔는데 굳이 2천만 원 올려서 거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사례예요? 근데 그런 것들 두 건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저렇게 했어요? 말이 돼요 저게? 집주인이 23억에 내놨는데 굳이 사는 사람이 내가 2천만 원 더 주겠습니다. 매물이 23억에 나왔는데 굳이 2천만 원 더 주고 살 이유가 있어요? 장난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근데 저런 식으로 부추기면은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는데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전세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갭투기권 무너지는 건 기본이고 그런 심리마저도 사라져 버린다. 그럼 집값 어떻게 되겠느냐?